구독, 좋아요, 그리고 공유까지도 눌러주시면 저에게 도움이 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언제나 새로운 소식, 유익한 정보, 그리고 확실한 결론까지로 교통사고 피해자에게 도움을 드리는 유국장TV입니다. 오늘은 교통사고 피해자들이 개인적으로 보험회사와 합의를 하지 않고 합의를 대신해 줄 수 있는 그런 전문가에게 맡기고 싶은데 과연 누구에게 내 사건을 맡겨야 할 것인가? 이러한 그 질문을 하는 피해자분들이 많거든요. 쉽지 않은 판단일 겁니다. 그렇다면 어떤 전문가가 있는지 이것부터 좀 알아봐야 할 것입니다. 교통사고를 당하면 말이죠. 사망사건이건 중상해건이건 경상이건 피해자를 대변할 수 있는 전문가는 말이죠. 첫 번째로 변호사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조금 다른 차원인데요. 교통사고 전문 변호사가 있고요. 세 번째로 손해사정사로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과연 누구에게 맡겨서 잘 처리가 될 것인가? 이거 좀 의문이거든요. 그래서 이 전문가 분들의 전문 영역을 알아야 또 그것을 맡길 수가 있는 겁니다. 내가 입은 피해나 몸 상태는 나에게 매우 중요한 것이고 어떤 배상이 이루어진다고 한다면 이 금전은 나의 재산이기 때문에 아주 중요하겠죠, 김 PD님. 네. 자, 그래서 나를 대신할 전문가를 선택하는 것은 신중해야 되고 말이죠. 잘 알아보고 그렇게 해서 선택해야 나중에 후회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겁니다. 의사가 운영하는 병원이 있다고 한번 가정을 해봅니다. 내가 무릎 수술을 해야겠는데 이 의사가 이 수술을 잘 할 수 있을까? 혹시 또 많이 해본 의사일까? 이런 것들을 좀 생각하지 않겠어요? 네. 그런데 이것을 의사에게 물어볼 수는 없는 거잖아요. 이런 생각을 하는 것은 당연히 인간이기 때문에 당연한 겁니다. 또한 나의 피해 정도를 얼마나 전문적으로 대처해서 정당한 배상을 받아줄 것인지도 체크해야 되겠고 또 상담해서 신중하게 결정을 할 필요가 있는 것이지요. 그래서 오늘은 교통사고 후에 나의 피해를 대신해줄 전문가를 선택하는 기준을 어떻게 잡을 것인지를 알기 쉽게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자, 변호사지요. 일반적인 변호사님들입니다. 우리나라에는 말이죠. 약 2만 명이 조금 넘는 변호사님들이 계신다고 합니다. 변호사는 어떤 사건도 의뢰인을 대리해서 소송에 참여도 하고요. 의뢰인을 대변해주는 그런 직업입니다. 그 많은 변호사 중에서 과연 내가 당한 교통사고에 대해서 얼마나 잘 이해를 하고 나를 위해서 얼마나 잘 대변해 줄 것인가 좀 걱정이 될 수도 있는 것이죠. 네. 그러나 전문적인 분야, 즉 교통사고 같은 그 손해배상이죠. 이 손해배상에 대해서 얼마나 많은 경험이 있는지 이것은 꼭 확인을 할 필요성이 있는 겁니다. 네. 뭐 예를 들면 또 이런 것이죠. 소아과 의사도 의사입니다. 자, 어린아이를 보는 소아과 의사가 있는데 A라는 사람이 뼈가 부러졌어요. 골절 환자입니다. 근데 그 소아과 의사도 골절 환자를 치료할 수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의사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나 이 치료가 소아과 의사 선생님이 하는 치료가 전문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을까요? 조금 그건 좀 차원이 다른 문제거든요.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두 번째는 말이죠. 교통사고 전문 변호사인데요. 우리가 그 일정의 어떤 그 교통사고 사건을 수임을 해서 이 사건을 진행한 경험이 있어야 하고요. 또한 그 대한변호사협회에서 일정 기간의 교육을 수강을 해서 이 협회에서 전문 분야 등록 증서를 발급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만 교통사고 전문 변호사라고 이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거거든요. 자, 이런 분들은 말이죠. 아무래도 많은 교통사고 사건을 처리한 경험이 있기 때문에 교통사고에 대해서는 좀 더 다른 분들보다는 전문적으로 일처리를 해줄 수 있다는 장점이 있겠죠. 네. 이제는 좀 이해가 되실 겁니다, 김 PD님. 네. 마지막으로 이제 그 손해사정인입니다. 손해사정사는 교통사고뿐만 아니고요. 여러 가지 피해에 대해서 손해를 입은 피해자에게 피해 정도를 산출하고 또 보험회사에 청구하는 그런 업무를 하는 분들이거든요.
물론 손해사정사는 변호사가 아니므로 소송은 할 수가 없습니다. 즉 대리를 할 수가 없다 이런 겁니다. 그러면 보험회사가 변호사를 상대할 때 하고 손해사정사를 대할 때 하고는 차이가 분명히 좀 있겠죠. 누가 더 피해자에게 도움이 되고 유용한지는 사건에 따라서 달라질 수가 있고요. 꼭 변호사가 더 좋고 손해사정사는 안 좋다라는 판단은 잘못된 것입니다. 사건마다 각자 처리되는 영역이 있고 또 장단점이 있기에 의뢰인이 신중한 판단과 선택이 중요하겠습니다. 그렇지만 손해사정사는 보험회사에 피해 정도를 청구해서 합의금을 받는 데는 도움을 줄 수 있겠죠. 그러나 변호사처럼 소송을 할 수 있는 압력 수단이 없기 때문에 보험회사에서는 크게 두려운 대상은 될 수 없다는 단점도 있습니다. 그러나 피해 정도가 크지 않은 사건들이죠. 이런 거나 소송으로 가기에는 부담이 있는 사건들을 피해자를 대신해서 손해사정사가 처리를 해줄 수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내가 교통사고가 나서 나의 피해 혹은 나의 장애 정도에 대해서 누구와 상담하고 어느 누구에게 맡겨서 나의 권리 주장을 잘 할 것인가 하는 이런 문제인데요. 만약 내가 사고로 인해서 말이죠. 장애가 남아서 정당하게 권리를 찾겠다고 한다면 꼭 여러 군데 상담을 받아보시기를 추천합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TV를 하나 사더라도 말이죠. 어느 메이커 또 여러 상품을 비교해서 결정을 하지요. 나를 위해서 대신할 전문가를 선택하는 문제도 최소한 몇 군데는 상담을 받고 나서 최종 판단은 본인이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만 후회하지 않는 객관적인 판단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은 교통사고 피해자가 나를 대신해줄 전문가를 선택하는 문제를 설명을 드렸는데요. 이제는 결론입니다. 결론적으로 어느 전문가가 피해자와 함께 잘 소통하면서 피해자의 입장에서 일 처리를 해줄 것인지가 선택의 기준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김 PD님, 이제는 그 피해자 입장에서 이 정도의 설명이면 어느 정도 그 그림이 그려졌겠죠? 뭐 꼭 변호사라고 해서 다 같은 변호사가 아니란 것도 좀 아시겠죠? 또 손해사정사의 장단점도 이해했을 거고요. 이제는 교통사고 피해자들이 사고로 피해를 입고 또 보험회사를 상대로 보상을 잘 받지 못해서 피해를 입는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한 목적으로 이 영상을 제작하게 되었습니다. 아무쪼록 교통사고 피해자들이 이 영상을 참고해서 정확한 선택 기준을 삼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유국장TV를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영상도 도움이 되셨다고 한다면 구독, 좋아요, 그리고 공유까지도 눌러주시면 저에게 도움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